이제 2단계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게 1단계는 내신 성적을 보고 2단계는 이제 서류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외고 국제고는 교육부에서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을 볼 때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점수만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점수를 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뭐 1.5배수에서 2배수 아이들을 면접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영어만 A인 친구가 1.5배수, 2배수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지금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 한 과목만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동점자 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동점자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3학년 2학기 국어, 국어를 봐서 이것도 성취평가 등급만 보죠.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을 조금 잘라내고 그래도 인원이 넘치면 3학년 2학기 사회, 그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년에는 경쟁률이 지금 1.5배수를 뭐 이렇게 데려간다고 했을 때 보통 1.5배수가 안 나오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만점이면 전원 다 그 2단계로 가서 만점인 상황이 발생하고 영어의 경쟁률이 조금 낮은 학교는 영어에 B가 하나 있어도 지금 1.5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서 면접 잘 봐서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처럼 이제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들 좀 고려해서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단계는 그래도 이게 성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학교가 가능하다, 어느 학교는 좀 접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제 2단계 평가 방법은 사실은 자세히 이제 학교에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강에 봐도 그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요 두 가지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서류 면접을 그렇게 평가해서 합격생을 이제 선발한다. 요 정도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평가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자, 평가자가 평가장에 가게 되면 학생의 서류가 이제 자기소개서랑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걸 읽어보고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의 학생인지를 추정을 좀 하는 거예요. 추정을 좀 하는 거고 그 추정을 한 것들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게 면접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면접 질문을 통해서 아, 내가 생각하는 학생이 맞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평가 점수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거고, 내가 서류에서 봤던 모습이랑 얘는 다르네라는 판단이 들면 평가 점수가 이제 내려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최종 2단계 점수가 돼서 학생이 이제 학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류를 볼 때 어떤 서류를 먼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요. 자, 이 고민이 왜 나오냐면, 모든 일은 기준값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얘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해 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보통 평가자들을 교육할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라라고 많이 교육을 하긴 해요.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선생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학생부를 기준으로 잡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소서든 학생부든 뭔가 하나 기준이 될 건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가장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고 보면, 자, 자소서 양식이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경험, 마지막으로 인성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4개 항목, 뭐 쪼개면 5개, 이게 4개, 5개 되는 건 입학 후 계획이랑 졸업 후 계획을 쪼개질 땐 5개가 될 거고, 그걸 합치면 이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항목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그 항목들을 보고 이 학생이 이제 어떤 학생인지를 좀 추정해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거 쓸 때 뭐 그런 것들 이제 쓰잖아요. 저도 쓸 때 이제 의대에 가는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쓰죠.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이제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이제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런데 보통 거기서 이제 조금 갈리죠. 이제 뭐 그 뇌 쪽으로 갈 건지 심장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갈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수학과학 되게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과 그렇게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대학은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 뭐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는 또 어디로 나가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글들을 쓰는데 자 이런 자소서를 이제 읽어보면 저서가 이제 1500자의 짧은 글이거든요.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글을 읽어보면, 아, 얘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왔구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뼈대가 이제 맞춰지고요. 그 뼈대에 대해서 이게, 이 학생이 정말 그렇게 살아온 학생이라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거야라는 차원에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을 이제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학생부를 훑어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일반적이진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이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 굉장히 열심히 했고,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제 내게 되겠죠. 이제 그런 학생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꼭 합격시키고 싶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합격시키고 얘는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평가자가 질문을 내다 보니까 이런 학생의 질문은 사실은 학생이 준비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실제 학생부를 보다 보면 나의 학생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경우가 대다수죠. 대다수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흔치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합격시키고 싶은 학생은 굉장히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고 그래서 내 학생부가는 그렇지 않다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얘네들은 과거부터 준비를 충실히 해온 학생이고, 그런 학생은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소수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아까 전에 저도 이제 수학과학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학생부를 봤더니 수학과학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아 얘는 우리 학교에 와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러면 얼마나 깊이 있게 했고 다른 과목들은 좀 얼마나 해봤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두 번째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 친구들이 끝내는 면접까지 이제 연계돼서 합불이 결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이제 판단이 어려운 학생인데, 이 판단이 어려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자소서는 수학과학을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썼는데, 학생부를 보면, 다른 과목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은미체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드냐면, 지금 본인이 설명하는, 나의 모습이랑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학생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게 되면, 이 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헷갈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느 게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넘나드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구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저런 거예요. 어떤 학교에는 뭐 외대부고는 어떤 거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뭐 상상고는 어떤 거 잘하는 애들을 좋아한다. 뭐 외고는 어떤 거 잘하는 애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지금 그 실제 학교에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는 어떤 걸 잘하는 애를 뽑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걸 잘하는 애들을 뽑게 되면 딱 그런 애들만 학교에 다 모이게 되고 그런 학생들만 모이게 되면 그 학교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뭔가 깊이 있게 열심히 한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거라도 평가할 수 있게 평가 지표들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소문이나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나 이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쓰다 보면 내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때가 이런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실제 했던 활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막상 그런 내용들을 이제 뽑아보고 정리하다 보면 답답해요. 왜냐면 난 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가 몇 년간 살아온 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단한 것들을 하고 살아오기 어려워요.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하고 살아온 거는, 어, 자서전을 쓰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자서전을 쓰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했던 소소한 건데, 원래는 이제 그때 해야겠,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때 뭐 수행 평가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책도 읽고 뭔가 고민도 해보고 친구랑 토론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했으면 되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안 했어요. 수행 평가만 해봤죠. 그런데 그 안 했던 작업을 지금 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활동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 책도 좀 읽어보고 고민도 좀 해보고 토론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에서 그걸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교별 저소서 양식을 보면 외대부고 양식은 교육부에서 나온 양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자사고, 뭐 외고, 국제고는 요거랑 똑같아요. 단어 하나 안 바뀌어요. 경기도 교육청은 단어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교육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산고는 지금 전주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교육청이랑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전북교육청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거든요. 그렇다고 이 내용 자체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의 내용이 지금 천자를 쓰게 돼 있죠. 지금 다른 학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거 보통 1,500자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00자를 쓰는데 지금 상상고는 여기 이제 천자를 써요. 자, 자기주도 학습에 천자를 쓰게 하는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이제 500자를 이제 작성하게 돼 있고, 지금 그러면 요걸 보면 여기서 지원 동기나 입학 후 졸업 후 계획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왔던 그 문구들을 상상고는 이제 빼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상고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그 중학교에서 읽었던 책 세 권에 대해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후에 후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 달라. 내용 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책 한 권당 이제 300자씩 해가지고 책 세 권을 쓰라고 돼 있고요. 성상고의 아는 선생님이랑 이제 통화해보면서 나왔던 이야기는 제발 여기다가 어려운 책 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성 독서 면접 들어갔던 면접관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다 어려운 책을 쓰면 정말 네가 그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면접관을 다 그 수긍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굳이 잘 이해도 못한 어려운 책, 내가 괜히 똑똑한 척 한다고 썼다가는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거보다는 정말 나한테 의미 있었던 책, 쉬운 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고는 서울 쪽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교육부 양식대로 하면 애들이 이제 글쓰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거의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경험 주세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해서 그냥 항목들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쪼개서 써도 되고 이제 뭉쳐서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도 이걸 좀 쪼개놓긴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에다가 20점, 지원 동기 진로계획에다가 10점, 인성에다가 10점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원외고는 지금 20점, 10점, 10점으로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가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질문 2개, 지원 동기 진로계획과 연관된 질문 1개, 인성과 관련된 질문 1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 항목에 대해서 지원자가 작성한 거에서 질문 2개 하나하나 뽑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학생 답변을 듣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일고 있고요. 북일고는 지금 보면은, 어, 그,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이제 800자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700자를 쓰게 있고, 그래서 총 1500자 쓰는 구조로 돼 있고요. 경기외고는 아까 전에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부고랑. 자, 이렇게 이제 자소서랑 이제 학생부를 보고 평가자들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의 항목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주긴 했지만, 일단은 이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질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그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그 질문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지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랑 인성 영역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그 두 개로 쪼개지고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 안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 다음에 어, 뭐였지?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학부 졸업 후계, 이렇게 해서 세 개 파트로 이제 쪼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은, 개인적 경험, 구체적인 경험을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뭐였지? 인성을 드러내는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해서 지금 자소서에 있었던 항목으로 다시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이 평가 영역이랑 평가 항목은 자소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런데, 자, 요게 지금, 요 정도의 항목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교마다 지금 면접팀이 한 팀이 아니에요. 여러 팀이에요. 그러면, 자,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해서 떤 학생이 쓴 내용을, 어, 그 1면접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2면접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냥 보통으로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이 지금 어떤 면접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 점수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제 세부 평가 지표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고 이 세부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학생이 쓴 글이랑 답변한 것들을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부 평가 지표는 사실은 학교가 공개를 안 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개 안 하고 학교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밀 자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들은 지금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오늘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2강 때 요 내용들 같이 이제 조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생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 그 전국 단위 자사고랑 그 외부들 학생부가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학생부를 이제 출력하게 되면 요런 형태의 이제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요런 형태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나이스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요런 자료가 있으면 일단은 학교에 내는 자료에는 요 위에 이제 인적사항이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워져요. 그래서 평가자가 이 부분들은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결사항 관련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나오고 여기서 이제 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이제 보통 맨 먼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가자들이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은 고민을 안 하는데 이제 요 미인정에 만약에 체크가 돼 있다. 지금 미인정 결석 있으면 이거 감점 대상이죠. 감점 대상인데 미인정 결석은 아닌데 뭐 지각이나 조퇴나 이제 결과에 미인정이 있다라고 하면 평가자들이 조금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면 미인정이라는 건 학교에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어, 그 지각을 했거나 뭐 조퇴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라는, 어,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면접 질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해가지고 자율활동, 이제 학교에서 뭐 했는지, 동아리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 내용들 쓰는데 이게 정규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죠. 정규 동아리는 학교에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동아리들이 이제 들어간 거고, 자율 동아리는 이제 학생들이 새로 만든 동아리들인데, 정규 동아리는 이제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선생님이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글이 좀 나오고요. 자율 동아리는 그냥 동아리 이름이랑 뭐 몇 시간 했다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동아리는 이런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정도밖에는 못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이 있는데, 진로 활동이 이제 그 희망 분야가 있어요. 이 희망 분야가 지금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1대1 이제 상담하면서 넌 꿈이 뭐니? 뭐 어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 이제 아직은 꿈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 중 뭐 이렇게 써주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만화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그 뭐였지? 학생부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보여요. 우리는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전에 내가 그 만화가로 썼으니까 그 만화가라고 저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제출하는 학생부에는 다 공백으로 바뀌어요. 공백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썼어도 다 상관없어요. 자소서에 내가 쓴 게 최종 그 평가자가 보는, 얘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로 바라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해서 자소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관련된 부분들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에서 1년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총 3년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계 시간으로 나오는데, 평가자가 여기서 볼 때 맨 먼저 보는 건 요 누계 시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3년간 몇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계속 안내를 하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채웠는지. 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꼭 뽑아야 될 애도 찾아야 되지만, 꼭 떨어뜨려야 될 애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얘는 꼭 뽑혔으면 좋겠어. 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이 좀 갈라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매칭시켜서 질문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 이제 발달사항 나오는데 이제 과목들 나올 거고 그 과목에 이제 성취 평가. 그래서 여기 ABCD밖에 없어요. ABCD밖에 없고 그 수강자 수. 우리 친구들은 다 A로 도배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해가지고 이제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써준 글들, 그 다음에 이제 은미체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양 과목 있으면 교양 과목 관련된 것들. 그래서 1학년 나오고, 자, 2학년도 똑같이 나와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랑 이런 것들. 그런데 1학년 때 세특이랑 2학년 때 세특을 보면 1학년 때 세특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2학년 때 세특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냐면 1학년 때는 지금 자유학기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써주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써주기는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많이 얻긴 힘들어요. 근데 2학년 때 세특을 보면 2학년 때 세특은 선생님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작성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써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이 굉장히 도리어 짧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짧은 글들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찾아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외대부고에서 제가 평가할 때 1학년 때 세특보다 2학년 때 세특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학년 때가 되면은 지금 이제 그 교과 과목 성취 평가 비고는 나오는데 세부 능력 특기상 요 부분이 공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3학년 때 막 뭐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뭐 국어 선생님이 써준다고 한다, 영어 선생님이 써준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여기 써줘도 이게 공백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가자는 못 봐요. 평가자는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 그래서 자율 동아리 진로.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3학년 때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선생님은 딱 두 명이죠. 담임 선생님이랑 동아리 선생님, 정규 동아리 선생님.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올린다면 3학년 학생부를 조금 바꿔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유학기제 활동들 나오는데, 요거는 되게 긴 글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1학년 세특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읽었던 책들 쭉 나열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은, 보통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권수를 세고 있진 않고요. 세고 있진 않고, 이게 그 실제 평가자가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똑같은 형태의 학생부를 수십 부를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앞에보다 얘가 좀
많이 읽었네? 앞에보다 얘가 조금 적게 읽었네? 그런 범위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요 정도 넓이만큼 책을 읽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권수가 너무 없지만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 정도로 이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의견 해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종합 의견이 나오는데 이거 3학년 거 안 나와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쓴 글들 이것도 읽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 거 볼게요. 외국 국제고는 자사고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있는데 이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출결사항 똑같이 나오고요.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똑같이 나와요. 봉사활동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일단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어떤 글이 쓰여 있어도 평가자는 못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과목이랑 이제 성취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국어, 영어, 사회 딱 세 과목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B가 있던 C가 있던 평가자는 아예 못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거 나오고 자유학기제 활동 나오고 독서 활동 나오고 종합의견 나오고 그러면 자, 자사고보다 외고 국제고의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어 있어요. 학생부가. 그렇게 되면 외고 국제고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 자유학기제나 이런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1학년 때 했던 활동이라도 좀 봐야 얘가 어떤 것들을 좀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의견 사실은 학생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 외국 국제고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 볼 수 있는 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랑 지금 요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건 종합의견은 2학년 때 끝이에요. 외국 국제고도.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쓰면 어, 면접을 볼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들은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했어요. 쭉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지금 뭐였지? 그 입시를 놓고 보면 면접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적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면접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거고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불이 결정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면접 질문들을 끌어내는 건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랑 학생부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소서랑 학생부가 면접의 분위기를 끌고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자소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쓸 건데, 이 자소서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학생부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소서랑 학생부가 조금 연계돼 있는 그런 글들을 우리는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를 좀 찾아야 돼요.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이제 작성할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중학교 3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라는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활동들을 정리할 때꼭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만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외부에서 했던 활동, 뭐 학원에서 한 것도 되고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한 것도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되고, 내가 학원에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 활동들을 정리하다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 이런 느낌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뭐였지? 입시 준비하다 보면 친구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다고 해요. 책 좀 읽을 걸 라는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다고 했는데 어, 예전에 안 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번에 열심히 읽으면 돼요. 요번에 열심히 읽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통해서 활동들 찾고 그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면 돼요. 채워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그 소재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소재들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이제 글을 쓰면 돼요. 글을 쓰면 되는데 지금 자소서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1500자예요. 양식이 지금 1500자인데 이 다섯 개를 가지고 1500자를 쓰려고 하다 보면 어 되게 추상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1500자는 이거 공백 포함 1500자인데 A4 용지 딱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이상. 글자 수를 줄이면 돼요. 글자 수를 뭐 9, 8 이렇게 하면은 어 더 작아질 거고 뭐 글자 수를 막 12, 13 하면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긴 하는데 글자 수 10으로 해가지고 쓰면 딱 한 페이지 정도밖에 못 쓴다. 그런데 그 한 페이지 안에 지금 이것들을 다 쓰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추상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소서 쓸 때는 글자 수 신경 쓰지 말고 쓰세요. 그래서 3천자든 4천자든 쓰세요. 쓴 다음에 나중에 글짓기랑 똑같아요. 압축시켜 가는 거예요. 압축시켜 가면서 불필요한 내용들 버리고, 내가 답변 못할 내용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면서 뭔가 할 것들 넣고 하면서 그렇게 압축시켜서 1500자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글이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은 아니에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을 바라지 않아요. 평가자들도 1500자가 굉장히 작은 글이라는 거 알고 그 글 안에 너무 많은 걸 쓰라고 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런데 알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묻는다면 교육부에서 시켰어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이 아니더라도 너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좀 딱딱한 1500자의 글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시켜 나가면서 나한테 매칭돼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깝깝해요. 저도 들으면 깝깝해서 지금 다음번 강의 2강, 3강부터는 그럼 자소서를 이제 어떻게 써내려 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재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